이거는 자, 5단 출력하는 함수 만들었고요. 안의 내용 안은 5로 해놓고 일단은 5단을 출력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제 포문으로 i는 1부터 i는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곱하는 거를 그다음에 i 내용까지 완성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5단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함수명도 print 5단이고 또 내용 보면 이제 포문 돌면서 반복문 반복하면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함수 이렇게 만든 이유 뭐였죠? 기본적으로 함수 만드는 이유는 이런 거 여러 번 하는 게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 이런 함수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게 싫어서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함수 이름만 호출하면 되는 걸로, 여러 번 실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함수 이름만 부르면 됐죠. 이렇게요. 이러면 3번 실행하죠. 그쵸? 문제 없으니까 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거는 5단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지난주 이제 함수 설명하는 그 상황에 들었을 때 5단을 출력하는 내용이었어요. 업무가 5단 출력하는 거였고 이렇게 뭐 5단을 여러 번 일일이 뭐 타이핑 하다가 뭐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이런 해당 기능을 함수로 묶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주 쓸 것 같은 기능을 함수로 묶어서 만든 건 잘한 겁니다. 업무 효율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런 프린트 5단이라는 함수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어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함수 이름만. 아니면 반복문 안에서 뭐 이렇게 호출을 한다든가 일을 쉽게 하는 중이었는데 상급자가 가서 갑자기 6단 출력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단 좀 출력해줘 라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만 6으로 바꾸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함수를 안 만들고 어쩌다 한번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6단 출력하는 건 굳이 함수로 만들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단위값만 6으로 바꾼 거예요.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데 굳이 함수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단 출력하는 함수는 뭐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함수로 만들었는데 6단 출력은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청이.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하루 평균 요청 횟수가 5단의 경우 5단 요청 뭐 1000번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6단의 경우 2번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6단은 굳이 함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6단 횟수가 200번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럴 때는 함수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6단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6단 출력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만 하면 됩니다. 호출해서. 그러면 문제 해결이죠. 함수의 개수에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들어서 좋으면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단, 6단 출력하는 거 보시면 단이 겹치죠. 단이라는 변수가 겹쳐요. 원래 안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뭐 int a는 10이라고 했고, 뭐 int a는 또 20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안 되죠. 보시면 redefinition. 근데 여기서는 가능한 이유가 중괄호 보이시죠? 중괄호가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요. 겹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고, 얘도 5단, 6단 잘 나오고요. 엄연히 다른 공간이에요. 요 함수 영역, 이 영역이랑 이 영역 다른 공간입니다. 이제 일이 편해졌죠? 전처럼 뭐 5단, 6단 요청은 각각의 함수만 이름으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와중에 뭐 일단은 이거는 잠깐 정리해두고, 뭐 123단 출력해줘, 뭐 아니면 233단 출력해줘, 아니면 532단 99단 출력해줘, 뭐 이런 단까지 출력하라고 뭐 명령이 들어왔어요. 요청의 종류가 전보다는 다양해졌고, 또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이걸 몇 번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요청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프린트 6단이나 프린트 5단 같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걸 이렇게 만든 데는 뭐 예측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근데 특정 순간부터 예측이 안 되는 숫자의 단을 출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없죠. 몇 단 출력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또 몇 번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건 불가능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이 함수, 이미 있는 함수가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같은 로직을 실행하되 좀 어쩔 때는 5단, 어쩔 때는 뭐 6단, 어쩔 땐 123단, 뭐 딴 때는 532단, 뭐 99단,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없으니까
함수 하나가 조금 유연하게 알 수 없는 요구사항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몇 단 출력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123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요구사항이 무작위로 들어와요. 자, 그럼에도 함수는 몇 단을 고정으로 출력하고 있죠? 얘도 지우고 몇 단 출력하고 있죠? 그렇죠? 5단만 출력하고 있죠? 이유는 이 단이 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함수명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5단만 출력하죠? 왜냐면 단이 여기서 5로 고정되어 있는 이상 절대로 다른 단을 출력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 번 실행한다 했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단을 이제 처음에 실행할 때는 5단 출력하면 좋겠고, 그 다음 그 밑에서는 6단, 세 번째 실행할 때는 123단, 그리고 네 번째 요청할 때는 몇 단으로 할까요? 99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어요. 같은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단이 5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조건 5단만 출력해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써줄 겁니다. 자, 안에다가 5단, 6단, 123단, 99단 이런 식으로. 자, 느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괄호 안에 쓴 게 뭔가를 함수한테 알려주는 느낌 같죠? 이런 함수한테.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써준 것 같은데도 보면은 5단만 출력해요. 왜냐면 단위값이 여전히 5니까. 단위값이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을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걸 미정으로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인 이상 절대로 다른 단을 출력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위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 정할 거예요. 왜냐면 이 요구사항이 몇 단 출력해 이거니까. 미정값은 외부에서 실행할 당시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소괄호 안쪽에서 주고 있으니까 받는 것도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겠죠? 그러면 인트 단을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가서 받게 해줘야겠죠.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양은 같은데 함수에서는 이제 변수가 써있고 실행할 당시에는 값이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값은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실행할 당시에 소괄호 안에 있는 이런 값들이 함수에 있는 이 단에 들어갑니다. 넘겨줘요. 실행할 당시. 그러면 각각 실행할 때 단위값은 5, 6, 123, 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실행할 땐 5단 출력되고, 두 번째 실행할 땐 6단 출력되고, 세 번째 실행할 땐 123단 출력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각각 다른 값을 넘겨받았으니까. 안에서 로직이 바뀐 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로직은 같은데 보시면 단위값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함수 한 개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일치시켜 주시고요. 소가로 안쪽에서 값을 이렇게 주면은 안쪽에서 또 받죠. 받고 있는 건데, 자, 함수 내부의 공간을 지역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역 공간. 그리고 이제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생성되는 변수고요. 그리고 함수 외부의 공간, 이거는 전역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는 함수 외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변수, 얘는 전역 변수예요. 함수 외부에서 생성되는 변수. 자, 그러면 이제 전역 공간에서 생성됐으니까 전역 변수고, 지역 공간에서 생성됐으니까 지역 변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전역 공간일까요? 아니면 지역 공간일까요? 생성된 곳이. 자, 단의 경우는 누구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이런 함수에 소속되어 있죠? 함수 거니까 지역 공간이겠네요. 지역 공간에서 만든 지역 변수의 일종인데, 얘는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 또는 전역 변수랑 다르게 함수 외부랑 내부를 연결해줍니다. 이 함수 외부에 있는 이런 값이 이제 여기 단으로 들어오죠. 단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 넘겨주는 것들, 이거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영어로는 argument, 줄여서 이렇게 써요. args. 정리를 해보면 이 함수 실행할 당시에 이런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내부에서 쓰이는 매개 변수에는 인자의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지역 변수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죠.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실행하면 잘 나오죠. 전역 변수는 좀 수명이 길어요. 여기 지역 변수는 이제 그에 반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는 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printf 그리고 지역 변수 살리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는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단이라는 변수는 메인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적 없습니다. 이것 때문인가? 그러네. 그쵸? 만들어진 적 없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데 변수 있는 거를 선언해서 뭐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 상황을 그래서 지웠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고 또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죠? 이번에 단이 누구냐고 뭐라 하는 겁니다. 단은 있죠. 근데 메인 함수 입장에서 단은 다른 함수 안에서 생성된 변수예요. 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 이렇게 한 덩어리 있으니까 지금 모양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단이라는 변수는 여기 다른 함수 안에 있고 그럼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전역 공간에서 만든 전역 변수는 사용 가능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맞죠? 프린트단 함수도 매개 변수가 없죠? 지역 공간에서 안 만들었어요. 근데도 알아요. 단이 뭔지.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면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엔드 라고 하면 전역 변수의 수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역 변수는 이제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거니까 뭐 함수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하면은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만 살아있는 겁니다. 요게 지역 변수 그리고 요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수명이 전역 변수에 비해 훨씬 짧은 거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리고 얘는 다시 살리고 자,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프린트단 함수도 쓰고 있고 메인 함수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공공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명이 길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지역 공간에서 만든 이건 안 되죠. 프린트단 함수 외부에서 만든 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 내부에서 단은 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냐? 자, 이때 만들어집니다. 얘도 쭉 처리해놓고 자, 프린트단 얘가 실행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 같은 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함수 중괄호 안쪽을 위에서 아래로 실행해요. 그러면 함수 안쪽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시점이 있죠. 만들어진 시점 여기선 7번 줄. 그러면 이제 함수 내부 반복문까지 해서 쭉 이 줄 동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줄이 함수 내부 끝자락이니까 끝부분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때 동안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건 전역 변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함수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도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지역 변수는 그때까지만 살아있고, 여러 번 태어났다가 여러 번 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함수를 여러 번,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 번 실행되면 이거 실행될 때마다 단이 생기고 끝나면 또 죽고, 실행될 때 단 생기고 끝나면 죽고 하니까 지역 변수랑 또 전역 변수는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지역 변수는 뭐 이런 수명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는 서로 수명이 달라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돌아가자면 매개 변수로 돌아가자면 그리고 얘도 뭐 다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도 수명이 짧습니다. 전역 변수에 비해서. 함수가 그때그때 실행되고 나면 사라져요. 다시 실행되면 시작할 때 생성되고 끝나면 사라지고, 5단, 6단, 123단, 99단 인자에 들어간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에 들어간 인자값이죠. 이것도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알려드리자면 변수의 생명주기, 또는 이제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변수의 스코프. 그래서 이거를 검색해보면 뭐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고, 뭐 언제 태어나고 뭐 언제 소멸되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 사이클이었던 것 같은데, 라이프 사이클 이것도 똑같아요. 스코프도 있죠. 뭐 이거는 반드시 C 언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파이썬이나 자바 다른 언어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한번 검색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만든 함수가 더 유연해졌어요. 이거는 그래서 확인하려면 실행해보면 74단 들어왔는데 많이 편해졌는데 좀 잘 보세요. 옵션을 두 개로 주겠습니다. 이런 인자를 옵션이라고 전 부를게요. 현재 함수는 곱하기 9까지 나와있죠. 그런 이유는 반복수가 9니까 범위 보시면. 그리고 조금 깔끔하게 주석은 좀 처리하고, 이제 9까지면 어쩔 수 없이 곱하기 9까지 진행되죠.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는 내가 너무 앞서갔네. 곱하기 9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비어있으니까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걸 9라고 저장한 다음에 9 대신에 리미트를 써볼게요. 그리고 함수 실행하는 거는 한 3개만 남겨놓고 얘도 지우고,
5단은 그럼 이제 5단까지 6단은 곱하기 6까지 123단은 곱하기 3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있는 인자의 개수가 각 실행할 때마다 2개씩이에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인자는 다시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는 1개죠.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too many arguments. 다 실행할 때마다 계속 too many arguments라고 나와요. 이 arguments가 인자예요. 인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매개 변수는 1개인데 인자를 2개 왜 이렇게 많이 넘겨주냐 라고 따지는 건데, 뭐 함수 안의 리미트가 9로 고정되기보다는 또 미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반 했던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미정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과 비슷하게 9로 고정되면 곱하기 9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곱하기 9까지 하는 걸 피하고 미정으로 만들어주고 함수를 실행할 당시에 얘를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인자의 개수에 맞게 매개 변수 개수도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밋은 각각 실행할 때 여기서는 이제 5, 여기서는 6, 여기서는 3이잖아요. 리밋이 규칙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이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 순서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의 매개 변수와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와 순서 일치 필요. 규칙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좀 전에는 좀 함수가 경직돼 있었죠? 근데 매개 변수를 2개 해줘서 더 유연해졌어요. 좋죠?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더 많은 경우의 수에 좀 대처가 쉬우니까.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 too many arguments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적으면 또 안 되는 거고 too few라고 나올 겁니다. 맞죠? 적다는 뜻이에요. 현재 매개 변수는 2개인데 인자를 왜 하나만 주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의 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실행할 때 외부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행할 때 정해지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안 정해졌으니까 왜 안 정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이 3.14라는 값이 리미트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타입 보면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죠. 실수 타입인데 매개 변수는 인트네요. 타입도 신경 써줘야죠. 더블이나 플롯으로 써주면 됩니다. 받아오는 인자의 타입까지 신경 써야 돼요. 매개 변수의 자료형은 이번에는 인자가 3.14 대신에
C라면 타입은 캐릭터이면 됩니다. 잘 되죠? 이번에 C가 99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에서는 A가 97이에요. 그러면 B는 98이고 C는 99예요. 그래서 이 문자 C로 들어간 거를 아스키 코드로 변형한 겁니다. 정수로 쓴 거니까 여기서는. 다시 원래 인트로 돌려놓고 얘도 5로 돌려놓고 좋아 보이지만 뭐 개수랑 타입 일치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가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관없죠. 이래도 상관없지만 제일 좋은 건 이름만 보고도 뭐 하는 역할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명만 보고서 이 매개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뭐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의미를 최대한 내포할 수 있게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 1번 매개 변수인 단은 출력하는 단의 수. 그리고 리미트는 곱하는 최대수. 그럼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문제 안 생겨요. 어차피 이 인자는 각각 순서에 맞게 잘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없어야 이상적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주석을 쓴다고 해도 잘 보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함수의 매개 변수였고요. 이거 말고도 변수의 이름 규칙. 약간 이런 거, 뭐 파스칼이나 뭐 카멜이나 뭐 헝가리안 아니면 브루네이밍 이런 거. 상수의 경우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사용한다. 이건 좀 아시면 되겠네요. 알아두면 좀 좋아요. 그리고 또 뭐 변수명 표기법. 내용 겹치죠. 그리고 자, 시언어 함수명은 관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나와있죠? 근데 이거는 좀 별론데. 안 들어가지네. 이런 식으로
관리의 정도로 보면 되고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내포하고 있으면 돼요. 외계 변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는 다른 언어에서도 계속 등장할 거니까 따로 찾아보시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페이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